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4.0 지진과 관련해 포항환경단체가 항사댐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진 위험이 있는 활성단층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규 대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경주에서 4.0의 비교적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 지진에 대한 공포가 다시 떠오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항사댐 건설은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성명을 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항사댐 건설 문제는 꼭 지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포항시가 애초에 내세운 여러 가지 다목적용에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낸 바가 있고, 네. 특히 2017년 포항 지진 이후에 또 이 댐 사전 검토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활성단층이 인근에 있다,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됐어요. 네. 그런 문제도 같이 추가가 되면서 항사댐 건설이 우리 지역에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뭐 최근에 일어난 지진을 이 지역에서는 또다시 느끼지 않은 분이 없을 겁니다. 네. 우리는 한반도 전체가 이미 지진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자꾸 체험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 지진 또 과거의 경주 포항 지진들이 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단층들이 움직인 결과다라는 건 이미 나타났고요. 네. 또 포항 지진의 경우도 활성 단층을 무시한 지열 발전소를 세웠기 때문에 음. 지진을 촉발시켰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지진이 발생하는데 500년에 한 번 온 홍수, 500년 빈도의 홍수를 음. 대비해서 홍수 조절용 으로 또 항사댐을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항사댐 이거는 그럼 어디에 어떻게 건설할 계획인가요? 항사댐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일원 대골이라는 골짜기 바로 오어지 상류입니다. 네. 오어지 바로 상류에 지을 계획인데 높이 50m, 길이 140m 규모의 댐이라고 하는데 네. 그 저수 용량은 476만 톤으로 오어지랑 좀 비슷한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비가 900억 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고 네. 현재 전략환경영 평가 등을 거쳐서 2024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는 실시 설계, 수립, 고시 및 우선 시공분 시행하고 또 빠르면 2025년이나 음. 2026년에 공사에 착공을 해서 2029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네.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국회에서 작년 12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고, 뭐 경제성을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음. 그래서 현재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항사댐을 현재 홍수 조절용, 치수 전용 댐으로 오지의 농업용 저수지와는 또 역할이 구분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항사댐은 뭐 논의가 중단된 이후에 네. 흰남노 발생 후에 2, 3일이 지나서 바로 며칠 후에 나온 방안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얼마나 신중한 검토를 해서 홍수 조절용 댐으로 내세웠는지 좀 알 수 없습니다. 음. 그리고 또 원래 항사댐은 2010년경부터 네. 농어촌공사가 가뭄에 대비한 용수 확보를 위해서 건설할 계획을 먼저 세웠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어떻게 됐는지, 포항시가 어떻게 2017년부터 하기로 조정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오지의 수리권이 농어촌공사에 있는데, 네. 또 흰남노 때도 오지 수문 개방 관련해서 법적 다툼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항사댐을 농어촌공사와 얼마나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결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알려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근데 이제 지진의 위험성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항사댐 예정지 인근에 활성단층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요. 네. 특히 올해 초에 그동안 경주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정부가 이 단층 조사를 했었어요. 네. 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반도 동남권 단층이 이 일대 동남권역에 규모 6.5 이상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이 14개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 그동안 우리가 지진을 겪으면서 알게 됐다시피 양산 단층대, 울산 단층, 연일 구조선, 오천 단층계 등을 따라서 이렇게 활성 단층으로 규정하는 신생대 4기 단층들이 정말 도처에 모여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포항과 경주 일대에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계속 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음. 앞으로 어떤 큰 지진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걸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강진 발생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다면 우리 지역은 뭐 지진에 대한 안전과 방제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시점에서 사실 신규 댐 건설을 이렇게 강행을 한다는 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게 흰남노로 침수 피해를 겪으면서 이게 대방 예방책으로 지금 대책으로 항사댐을 다시 건설해야 된다라는데 이게 바른 대책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흰남노 홍수가 500년 빈도, 네. 500년 만에 한번 나올 수 있는 홍수 큰 규모였다라는 불가항력이었다. 이런 게 음. 포항시의 그동안 입장입니다. 네. 냉천의 경우에 지방 소하천의 경우로 80년 빈도에 맞춰서 하천 정비를 했고, 음. 그래서 앞으로는 뭐 200년 빈도에 맞추겠다라는 계획도 나온 마당이긴 하지만 냉천 고양이강 정비 사업도 홍수 조절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강변을 각종 침수 시설로만 정비하고 또 하류로 갈수록 강폭이 좁아지는데도 이런 걸 방치하면서 음. 냉천이 범람을 했죠. 네. 그래서 홍수 예방을 위한 뭐 제방을 보강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도 여러 번 제기됐고 또 그렇지만은 포항시는 이런 부분을 자기들의 어떤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항사댐 건설로 홍수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 기후위기 시대에 댐을 건설하는 대규모 구조물을 다시 세우는 그런 중심의 어떤 홍수 대책으로는 그걸 다 막을 수 없다, 일일이 대응할 수 음. 없다는 것이 현재 세계적인 추세이고 네. 또 오히려 홍수에 대비한 물기를 오히려 확보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음. 그런 치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어지를 다시 리모델링 해야 한다." 이런 의견 내셨더라고요. 예, 사실 시민 입장에서 신규 댐 건설을 하지 말고 기존의 구조물을 잘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뭐 더 구체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대규모 중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음. 왜냐하면은 오어지는 천년 고찰인 오사가 바로 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지 규모를 뭐 폭을 넓힌다든가 뭐 저수량을 획기적으로 키운다든가 이런 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 그렇지만 그동안에 오어지는 제방 보강 등을 해서 이번에 흰남노에도 뚝이 무너지는 그런 위험한 사태는 없지 음. 않았습니까? 없었는데 현재 오어지에는 문제는 퇴적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네. 이런 퇴적토를 드러내는 작업을 하면은 저수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고 음. 또 홍수에 대비한 관리 기능을 다른 방식으로 추가하는 그런 방법을 찾자라고 음. 제안을 했던 거고 네. 또 오어지는 원래 농업용 저수지다, 농업용수 공급용이다. 이건 원칙적인 얘기지만 그동안 가뭄으로 물이 부족할 때 항상 생활용수 공급도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던 저수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대체로 보면은 환경단체에서는 뭐 댐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뭐 댐을 건설하면 어떤 환경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예, 댐으로 인한 환경 피해는 사실 가장 우선적으로 항사댐 예정지만 보더라도 인근 지역이 댐
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되는 것, 사라지는 겁니다. 네. 그 일대에 숲 생태계가 파괴돼 버리는 거죠. 그 수몰민 이주민이 생기지 않아서 괜찮다라는 건 부차적인 문제고, 항사댐은 또 그 오랫동안 숲이 아주 많이 우거진 골짜기가 깊은 곳입니다. 네. 그리고 항사댐이 또 홍수 조절용 댐이라서 평상시에는 비워놓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댐 주변에서 생기는 문제들, 뭐 안개나 서리 일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 농작물 피해가 있다. 또 주민들의 호흡기 환자가 증가한다. 이런 문제들은 보통의 대규모 댐들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었고요. 네. 사실 그런 상황에서 몇백 년 만에 한번 올 수 있는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 숲은 수백 년 동안 또 역시 조성되어 온 숲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홍수에 대비해서 그 숲 전체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 거기에 어떤 수반될 피해는 어떻게 가늠할 것인지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환경부가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가 주도로 댐을 건설한다라고 밝혔는데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해 주시죠. 예, 사실 이것은 한마디로 치수 정책이 과거로 후퇴하는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환경부는 우선 뭐 극한 홍수 대비를 위해서 신규 댐 건설을 해서 물그릇을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항사댐도 포함되는 거지요. 네. 그렇지만 2018년도에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한 것은 댐 정책의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추진하던 6개 댐들을 중단했던 바가 있는데 이렇게 정부가 바뀌면서 근본적인 정책의 방향까지 바뀌어버린 상황은 너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미 2000년대 이후부터 무한정 공급 위주의 수자원을 확보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관리 위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물관리 정책은 바뀌어 왔는데 또 우리나라는 이미 댐이 크고 작은 댐 저수지가 18,000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댐 밀집도가 1위인데 이러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또 국토가 좁죠. 좁은 국토에서 홍수나 가뭄이 올 때마다 물그릇만 늘리는 일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댐 중에서 뭐 불필요한 것은 철거하고 또 필요한 것은 보강하는 것이 우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에 있던 수자원을 시설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대비할 것인가가 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500년 빈도의 홍수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성단층이 14개 있는 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금 더 네. 신중하게 재검토해서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방안이 찾아지길 바랍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기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